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이러한 브리핑인데, 거기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전원을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브리핑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그런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누가 조직사항의 최고 책임자인가, 이것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이번 사건, 결국 이 특별감찰반 사건,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사건이고, 문재인 청와대 중에서는 바로 특별감찰반, 다시 말해서 민정의 사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정부의 사건, 국토교통부의 사건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11월 29일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번 사건을 건의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옳은가, 그것도 밝혀야 하겠지요. 현재 청와대라고 알려져 있는 대통령 비서실,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는 제7조에서 특별감찰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이 법문상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에게 지휘, 명령권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법문에 직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와대 조직도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것들은 공신성이 있는 그러한 문건으로 효력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 조직도를 보게 되면 민정이라는 항목 밑에 현재 이 민정의 수석 비서관은 조국인 것을 모두 알고 있죠. 이 민정 아래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민정,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청와대 안에서의 일들을 감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이 반부패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살펴볼 만한, 이것은 대단히 파워풀하고 거대한 그러한
영향력과 실제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반부패 비서관 아래에 바로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있는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있는 그 다른 규정들처럼 비서실장의 아래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죠.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하 관계는 제일 상층에 문재인이 있고 그 밑에 조국이 있다. 이렇게 단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조국 수석 비서관이 건의를 했다 하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은 그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팩스나 전화기처럼 어떠한 문건을, 어떠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전달 도구에 불과합니다. 팩스가 전달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그 내용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을 비서실장이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체제에 따를 때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휘체계는 문재인에서 조국으로 직접 연결되고 그 밑에는 조국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분명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감찰공무원 K씨, 이번 사건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그 K씨를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는 대검찰청이 아니라고 하지요. 서울중앙지검 거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것이 제대로 법 절차에 따른 그런 결정이고 조치였던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감찰과 수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감찰은 수사가 아닙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하면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감찰은 비리의 첩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그것이 감찰입니다. 특별감찰반의 K씨를 청와대가 감찰을 했죠.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민정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이 사람이 있던 곳으로 그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파견했던 그곳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공무원법을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돌려보내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비위 사실을 확인했으면, 더구나 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사실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저 돌려보내서 행정적으로 좀 나무라고 반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돌려보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감찰반에 있던 공무원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유일한 절차, 그것은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래서 K씨를 감찰했다. 감찰을 했더니 비위 사실이 있다는 그것이 나왔고 그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청와대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원래 왔던 곳으로 복귀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5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행정이라든지 또 법률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2주 전, 그러니까 11월 14일에 바로 이 K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서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것은 출처가 분명한 그런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한 그런 이야기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인가?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이 K씨, 그가 처음 복귀할 당시에는 특별 승진을 위해서 검찰로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것도 역시 신문에 의하면 그 출처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K씨는 특별 승진을 위해서 다시 돌려보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선 시간적으로도 안 맞죠.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시 말해서 요 근래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감찰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돌려보냈다. 정말 며칠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를, 그 출처를 믿을 수 있는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11월 14일에 이 사람은 복귀시켰다. 그렇다면 청와대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즉 국민이 이것을 알기 전에 이미 돌려보냈다. 감찰도 하기 전에 돌려보냈다.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역시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특별 승진을 위해서 돌려보냈다. 이것은 좀 믿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이번 사건이 발각되지도 않았고 감찰도 하지 않았고 비위 사실도 없었는데 돌려보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저 사람 승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일단 믿어두고 어째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특별 승진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 돌아가는 상은 아니죠.
특별승진은 공을 세운 자에게 그런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어떻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특별승진하지 않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반원이었던 K씨, 그의 행위는 일단은 현재 경찰과 청와대 전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설업자 최씨의 그 피의 사건, 국토교통부 뇌물 사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한 K씨, 그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서 징계 조치가 없었고 특별승진에 의해서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씨의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K씨가 관계된 사건은 지금 이 핵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건설업자 최씨입니다. 건설업자 최씨는 먼저 사건 A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건 A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감찰공무원 8명이 관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즉 뇌물을 주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 그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사건 A입니다. 사건 A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사건 B는 이 건설업자 최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최씨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사건 A와 사건 B가 건설업자 최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 국토교통부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최 씨가 사건 A도 저질렀다, 사건 A와도 관계있다 하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청와대의 범죄가 여기에서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법무부 검찰국에다가 이 K씨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K씨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청와대 소속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아래에 있는 특별감찰반이다, 이렇게 밝혔겠죠. 청와대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뇌물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건설업자 최 씨의 뇌물 사건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그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청와대 그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K씨,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어떤 조사를 받는다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복귀 조치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좋다고 합시다. 앞으로 결국은 밝혀질 테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고 돌아간 K씨가 어떤 경우에 특별승진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령 이런 경우라면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끼리.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을 축소한다든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수사 종결 처리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랬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공무원들의 뇌물사건, 현재는 이것을 아직은 명확하게 이것이 수사 대상이다 하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아예 종결시켜버린,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도록, 혹은 그것이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면 수사 종결을 하도록 했다면, 그러면 특별승진이라는 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의외로 아주 상층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들의 그 내밀한,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의심스러운 덩어리가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게이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어떻든 사건은 이런 성격이고, 거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에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30일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그것입니다. 그가 검찰과 경찰에게 요청을 했다. 그것이 첫째는 그러면 재감찰을 해달라는 요청인가? 사실 그들이 청와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마치 재감찰을 하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마구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감찰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논리적인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K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담당하는, 결국은 민정에서 감찰을 실시했다.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K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역시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기관이라고 하는 특별감찰반을 담당하는 민정에서 감찰을 했으면 최고 수준의 감찰을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서 이번에는 그 하위 기관인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서 이제 6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렇게 보통 감찰을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감찰하라고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비논리적이어서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의 그 브리핑이 이번에는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었는가? 애초에 그랬죠. 수사 의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다음 절차였다. 그래서 이 올바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인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서는 감찰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하다가 그것이 한계선,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이렇게 직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미루어 보건대,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감찰반에서 이러한 비위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범죄행위로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조국 수석의 브리핑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청와대 저 꼭대기까지 관통하는 그런 수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물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K씨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K씨는 일단은 그가 지금 승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면 6급 공무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떠한 비위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감찰을 해서 감찰에 따른 징계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위를 한 것은 바로 청와대에서 했던 것이지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특별감찰반에서의 K씨, 그의 행위를 수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K씨 개인에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공무원 팀, 그들을 수사해야 하겠죠. 특별감찰반의 바로 그 관할을 하고 있는 반부패 비서실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K씨를 감찰했던 공직기강 비서실, 거기서는 과연 얼마나 정확히 이 일을 처리했는가, 혹시 사건을 은폐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공직기강 비서실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감찰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자신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별감찰반 인원을 전원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반 인원을 전원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찰반 인원 교체에 관여한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브리핑에 의하면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임종석 비서실장, 여기까지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의 바로 중심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바로 밑에서 직접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특별감찰반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수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수사 대상이 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이 전 과정에 다 이름이 등장한 모든 자들을 다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청와대 민정부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러한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임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 수사에 무조건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스스로 요구해놓고 요청해놓고 거기에 거부하는 것은 신뢰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렇게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에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수사를 해서 정의를 지켜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